자, 오늘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요걸 뭐 3시간을 설명하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해서 해서 오늘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프가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일치하면 기울기가 똑같다. 당연한 말이겠지. 근데 평행과 일치 차이점 뭘까요? y절편이 다르다 이 말이 되겠죠. 기울기는 같지만 위치가 좀 다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자, 식이 지금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번이라고 부르고 여기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식을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식을 적을 수도 있다겠죠. 요게 이제 일반형이고 요놈이 표준형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표준형이 뭐가 잘 보여? 기울기가 잘 보인다 했어요. 그러면 평행인 것은 m하고 m-가 같다. 일치인 것은 m하고 m-가 같다. 근데 일치가 되려면 당연히 y절편까지 똑같아야 되겠죠. 하지만 평행은 이 y절편은 다르더라 이 말이 되겠네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앞에 거와 차이점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기울기가 다르다 이겠네요. 자,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두 개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두 개의 특징이 있다. 자, 두 개의 특징은 새로운 것은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면 중학교 현재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지 수직만 지금 고등학교 나온 겁니다. 자, 수직인 것은 일단은 외우십시오.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선생님 잠깐 언급을 한 것 같긴 해요. 보는 중에 보이죠? 수직인 거 그려볼게요. 그냥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그린 거야. 기울기가 x변화분의 y변화 3분의 2죠. 여기에 수직인 걸 선생님이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게 수직입니다. 오는 중앙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순서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두 칸, 세 칸 아래로. 세 칸, 두 칸이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얘는 두 칸이고 세 칸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파란 것은 기울기가 3분의 2이고 빨간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어요. 역수가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 아, 수직이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고 역수가 된다. 두 수의 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 수직 나오면 무조건 이제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온 표준형에서는 기울기 y절편 틀렸네요 지금. 평행은 y절편이 달라야겠죠? 얘네 같고 얘는 다르고.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어떠면 된다? 다르면 된다겠죠?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다른 것 중에 수직인 것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평행인 게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수직에 대한 평행은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개수와 개수에 대해 B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아실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A 다시분의 A, B 다시분의 B, C 다시분의 C를 비교했어요. A 다시분의 A, B 다시분의 B, C 다시분의 C. 자, 얘가 다 똑같으면 일치가 되겠죠, 당연히. B가 똑같다는 말은 어떤 수로 2, 4, 6이면 이렇게 합시다. 1, 2, 3이면 여기다가 3, 6, 9 하니까 3은 나누면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평행인 것은 기울기에 연관된 것은 A하고 B입니다. A하고 B, A-B' 기울기에 관련되니까 얘는 같고 얘는 다르더라 이거죠.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기울기에 관련된 이
값만 다르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죠. 마이너스 넘겨야 되니까 b 다시 분의 a 다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직 조건에서는 얘는 일단은 식을 한번 적고 밑에다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왼쪽에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가 됐고 b 다시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다시가 되겠죠.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일반형이 나오더라도 요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이 식이니까 이 식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면 요 방법대로 생각을 하고 요 식이 나오면 요 방법대로 생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뭡니까?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교점은 0개, 얘는 1개, 얘는 1개고 일치되는 것은 뭡니까? 수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 중학교 때 아는 내용들 선생님 복수 한번 시켜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수직 조건이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배운 거 뭐야? 우리가 아는 거 복습 한번 한 거고, 수직 조건에 대한 식, 연습,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AA-가 뭐냐면 AA- 곱하고 BB-의 곱의 합이 0이 된다. 여기서 당장 나는 다 기억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뭐만 기억해? 일단은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지.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것도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식이고, 얘는 좀 있으면 너희들이 정리하다 보면 선생님 이렇게 구해봤잖아요. 기울기를 써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물론 일반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긴 하니까 조금 있다가 외우시라, 이게 순서대로. 그럼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공식이 있었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라는 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야, 절대. 자, 평행이면 뭐가 뽑아내?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행이면 뭐가 뽑아내? 기울기만 뽑아내죠. 여기서 누가 뭐만 뽑아내? 기울기 뽑아내고 한 점 지난다 했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기울기가 나오고 한 점 지나는 직선 중요하다겠죠. 저번 시간에 강조한 거 기울기 나오고 한 점 지나는 거 식 연습해야 됩니다. 기울기 나오고 한 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2x 마이너스 6.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요식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기울기 나오고 한 점 지나는 직선.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수직이고, 나는 수직이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수직이면 요 식을 바로 보고 수직인 식을 뽑는 방법은 연습시키겠고, 지금은 어떻게 기울기만 기억하라겠죠. 얘 기울기 얼마입니까? 넘기면 y는 2분의 1x죠. y제곱 생각할 필요 없이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기울기 얼마다? 2분의 1이죠.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는 얼마다?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 뽑았고 3분의 1을 지나는 거.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7. 할 수 있겠네. 두 점 AB에 대하여 AB의 수직이등분선, 우리가 저번에 수직이등분선 평면에서 공부했지만 자취방정식 공부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수직이등분선을 x, y로 놓고 일단 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뭘 배웠으니까 수직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AB에 대해서 기울기부터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1, 3, 3-1, 4
순서대로 써야 된다겠죠? 얘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직이등분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이래 되겠죠? 자,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선이 이렇게 되면 수직이등분선은 수직이면서 2등분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를 지난다? 중점을 지나겠죠. 중점 구해야겠네. 1, 2, 3, 마이너스 4. 중점 어떻게 됩니까? 1, 3,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죠? 나왔네.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나왔으니까 식 바로 적을 수 있겠네요. 3분의 1 기울기 한 점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이래야 되겠죠? 자, 지금은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한 점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 구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도 바로 가볼게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고 직선과는 평행입니다. 이 두 개는 수직이고 이 두 개는 평행이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수직 조건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그것도 되지만 일반형을 바로 공부했다면 연습 A, A', B, B' 합이 0이 된다. 맞죠? 연습해봐야겠지 나오면. 바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A, A', E 몇 번째 A, A', B, B'를 더해서 마이너스 A, B를 하면 0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은 A, B가 2가 나왔네요. 두 번째 조건 이 식과 이 식이 어쩐다? 평행이다. 계수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1분의 1은 바꿉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3으로 바꿨습니다. 관계없겠죠? 1분의 마이너스 1과 1 다르다 꼭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이거 적고 가야 돼요. 현재는 얘가 1이고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A 왼쪽으로 넘기고 곱했습니다. B 넘겨서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합이 3 나오고 곱이 2 나왔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셈 공식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9, 4, 5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물론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은 곱이 합이 3, 이 1이네. 5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건 정수일 때만 보이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데 됐어요? 엄청 그 과정상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음 또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처음 듣는 내용.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직선 하나, 직선 둘,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주 많겠죠. 두 점의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주 많겠죠. 됐어요?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은 한 점을 알려줬고 나머지 한 점을 알려주던지 기울기를 알려주던지 해야 직선이 완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풀 수는 있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푸냐? 분명 이렇게 풀었어. 교점 구하고 한 점 해가지고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서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야. 아시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왜 또 나왔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밑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직선 kx, y, k.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범주탄식이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k 값이 관계없다?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항등식이 생각났죠.
K값에 관계없다는 것은 K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관계없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을 뭐라 부르냐면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 이 정은 고정이란 정은 우리가 고정이 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 정점의 상대말은 동점입니다. 동점.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지금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이거지? 됐어요? 대놓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꼭 먼저 정점부터 구해야 돼요. K가 뭔지를 모르지만 자, 이 문제는 연습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K에 관계없이란만 나왔으니까 얘가 뭐다?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겠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뭐로 정리해? 당연히 K로 정리하기 때문에 K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E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K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죠. 기억납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얘도 0, 얘도 0인데 잘 봐보세요. 위에 얘는 뭡니까? 얘만 보면 뭡니까? X에 관한 2차식이죠. 위에 거만 보면 뭡니까? 직선입니다. 아래 거만 봐도 직선이죠. 직선 1번, 직선 2번.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의 뭘 찾아라? 교점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말은 뭐야? 교점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 교점이 정점으로 간다 이 말이겠네. 그럼 이 식은 뭔 말이야? 이 정점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교점을 넣을 수 있겠네? 얘랑 얘의 교점. 이 식하고 이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이 식이 된다 이 말이겠어요. 됐어요? 자, K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그거는 교점인데 그 교점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다 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게 정점이라고. 그럼 이 문제는 두 개 연립하면 답은 나오게 됐어요. 연립하면 두 개를 더하면 3x 마이너스 3은 0에서 x는 1이 되고 y는 0이 돼서 정점은 1,0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식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식 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두 개의 직선을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c-0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하면 K 문자는 K는 상관없어. 다른 문자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식 이렇게 작성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이거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 말이 나오면 식을 무조건 이런 형태로 적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아직 조건이 부족해서 식은 정확히 못 구하는 거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점 한 점만 알려주고 직선은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한 점을 더 주어주든지 뭐 기울기를 주어주든지 뭔가를 하나 더 조건을 줘야지 식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K값을 구하고 K값 다시 집어넣어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구한다 이거죠. 이 식 참 중요하다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새로운 개념은 무조건 문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배운 게 안 나온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이론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K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K에다 0을 넣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죠. K가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K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K가 0이 된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말은 이 직선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K가 0이 아니면 AX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K가 0이 아니면 이 식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합쳐져서 0이 돼야 되니까. 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에서 얘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선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책에서는 이론 문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한테는 오바야. 좀 오바해. 왜? 이 식이 일단 중요하니까 이 식을 쓰는 연습을 우리는 할 거고 주의사항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직선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직선은 나올 수 있는데 이 직선은 나올 수 없다. 요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이론적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가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 식이 자유자재로 내가 써놓을 수 있으면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론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왜 이것보다는 일단 이 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1,1을 제날 방정식. 처음엔 너희들이 아직 이 식을 많이 연습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하지만 교점을 지나는 문장,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조건 하나 더 준 거야. 이게 문장을 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Q 1,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드니까 말이 합쳐진 거라고 해.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식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요식 적어달라 요거야. 아니 그러면 k를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k가 있으니까 이쪽이 좀 쉬운 식이면 좀 더 편합니다. k 계산해야 되니까 이쪽이 좀 더 쉬운 게 좋아요. 아무 데나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순서는. 그런데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1,1을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합니다.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합니다. 0이 되니까 요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5? 계산 똑바로 했나요? 혹시 똑바로 적었는 거? 여기 값이 5고 여기 값이 3이네요. 그래서 k는 3분의 5가 되겠다.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정돈 3분의 5 일부러 선생님 한번 쓴 겁니다. 너희들 연산할 때는 뭐 바로바로 연산해도 됩니다. 3 곱하고 3x y 6 5 곱하고 동료원 계산 13x 플러스 4y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답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했죠? 일반형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굳이 y를 정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10을 정리할 때 y로 이렇게 나온 것은 그냥 y로 써버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써버립시다. 다음 4 투직선 식이 다 나왔죠? 식이 다 나왔죠? 얘는 식이 안 나왔네. 이 식이 정확히 안 나왔죠? M 때문에 식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얘는 식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자, 얘를 일단은 첫 번째 식. 우리는 이것보다는 뭐가 더 잘 보여? 표준형이 더 잘 보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됐어요? 자, 이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일부러 이걸 한번 적어준 거야. 합이 2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은 그래프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합이 일정한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합이 2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2, x절편이 2 이럴 때입니다. 자, x 더하기 y는 뭐?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그래프야. 그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합이 2라고요. 알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많이 나온다 했어요. 프라마 예시를 들어보면 이건 뭐 쓸 필요 없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7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y좌표 9라고요. 바로 떨어져야 된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하나 더 연습. 하나 더 연습. 쓸 필요 없어요. 여기가. 한 좌표 p야. 그럼 다른 좌표 뭐라고? 합이 2라고요. 2 마이너스 p 요거라고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합이 일정하다 이 말이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준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 요거. 첫 번째는 해결했고요. 두 번째 요 직선 한번 쓰고 올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에요. 자, 이 식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식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m 같은 m 같은 상수가 포함된, 아직 문자가 정확히 안 나온 상수가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도형이야. 됐어요? 이런 도형은 우선 정점부터 구한다. 우선적으로 정점부터 구한다 이거예요. 어떤 논리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어떤 논리? 항등식 논리로. 항등식 논리로 정점부터 문제를 푼다. m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그 m이 뭐 문제 풀다 보면 m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m이 1이든 2든 5든 어떤 점이 정해졌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부터 구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 논리니까 이 식을 m으로 정리하면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식을 m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x, y로 보는 게 아니라 m으로 보는 거야. 뭐라? 그러면 x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y가 1이 되면 m하고 관계없이 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점이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1,1이 나왔다 이거죠. 이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 이거죠. 특히 직선에서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겠죠. 2개 중에 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은 엄청 많이 알려준 거야. 점 2개 중에 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은 많은 힌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점 마이너스 1,1은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됐어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요. 마이너스 1,1 이 말이죠. 자, 문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자, 얘는 파란 선이고요. 얘는 뭐라고요? 아, m이 포함됐다? 정점부터 구하고, 즉 정점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1이야. 이 점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어디에서? 1,4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이거죠. 1,4분면이 오른쪽 위이니까 지금 얘를 돌리다 보면 왼쪽도 원래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있어 원래. 근데 우리는 이 1,4분면 생각할 거니까 선생님이 돌리려고
점을 오른쪽만 반직선처럼 그린 겁니다. 됐어요? 얘를 돌리다 보면 1, 4분면에서 전체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났죠? 만나서 안 만났어? 안 만났죠? 자, 항상 만났다 안 만났다 경계가 있겠지. 항상 그 경계가 중요하다고 해. 실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이 경계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이쪽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경계는 1사분면이야 아니야? 축은 1사분면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현재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m? 식을 예를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죠. 현재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기울기네요. 맞나요? 기울기니까 기울기만 보고 m값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게 고학교 2학년 문제에 얘가 기울기가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2m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무조건 기울기는 아니야 m이. 요 식을 써보니까 지금 x 앞에 있는 계수가 m이니까 기울기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 점하고 이 점 기울기는 3칸, 1칸 보입니까? 기울기를 판단이 되면 3칸, 1칸 좌표점이 있으면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해. 점 찍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 이 점하고 이 점만 보면 되니까 3칸, 1칸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 점하고 이 점은 1칸, 1칸 기울기가 1 맞죠? 올라갔으니까 1.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더라. 등호는 들어가면 여기서 만나니까 그건 축입니다. 4분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점점 구하는 방법,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인데 식을 이렇게 어떻게 나타? 정확하게 주지 않고 어떤 상수를 포함한 식으로 나오면 어째? 점점부터 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좀 부족하게 한 내용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더 할 거고 지금 너희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수업을 한 겁니다. 자 페이지 이제 7번 제목만 읽어줄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인가 안 내용인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K에 관한 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점점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맞나요? 두 개의 직선 1,3에서 만나야 돼. 1,3 만나는데 얘는 확실히 나왔고 얘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왔지만 우리는 M으로 정리하면 점점부터 구하고 그래프를 1,3 만나게 그려놓고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문제도 읽어볼게요. 직선인데 M 때문에 식이 정확히 안 나왔죠. 하지만 뭐는 있다? 정점이 있다 이거죠. 정점 얘를 M으로 정리하면 M X마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M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Y가 굳이 오른쪽에 있을 필요 없어요. 얼마?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야.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 직사각형 이등분하는 것은 이 점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대각선이 교점이 됐다 이 말이겠죠. 왜?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는 점은 무조건 이 점만 지나면 이등분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기억납니까? 식 적고 더하기 k의 식 적고는 0이에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 둘 중에 하나 쉬운 것을 여기다 놓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4,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집어넣어서 k값 구하고 다시 넣어서 정리한 것. 알겠죠? 그런 내용이 되어있고. 자, 두 직선의 평행 수직은 했죠? 평행은 기울기 같다,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이다. 요것만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어요? 몇 번? 하나, 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세 직선 위치 관계 1차는 것은 안 봅니다. 1차는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세 개가 평행한 거 어딘가에 있죠? 선생님이 정리한 거 세 개가 평행한 거 두 개 평행하고 하나는 이렇게 만나는 거. 세 번째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문제 어떻게 풀까요? 두 개로 교점 구하고 이 직선에 이 점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이 있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뭐 영역으로 나눈 방법도 있고 교점으로 나눈 방법도 있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안 만들어지지 않도록 요것도 있고요.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으니까 얘는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요거 세 개 해달라는 소리죠.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걸 얘기해달라는 소리죠. 맞나요? 세 개가 만나는 생긴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된다는 말이 됩니까? 두 개는 요는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알아야 그 말을 해석을 할 거 아니야. 됐어요? 세 개가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 요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세 개가 만나서 도형이 있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데 이게 직각이 된다 이 말이죠. 직각 나왔으면 뭘 생각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생각해달라는 소리죠. 됐어요? 수직 조건, 평행 조건에 대한 얘기까지 했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12번까지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반.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았어요? 이론적인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려봐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평행 조건, 수직 조건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뭐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런 쪽을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지금 갖고 노는 것은 대부분 다 직선만 갖고 놀잖아요. 이제 직선만 갖고 노니까 직선에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겠지. 여기가 양수 그래프냐, 음수 그래프냐 이런 거 생각하고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질문 쭉 받고 다음 단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는 없고 제시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